이 오빠를 나도 좋아해버렸어. 그럼 나는 너무 나쁜 사람이 돼버렸어. 라는 이런 마음을 가진 채로 막 내 스스로를 자존감을 낮게 만드는 그런 생각들을 가진다면 그 죄책감은 버리셔도 될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빈칸의 채서입니다. 이번에 저희가 새로운 코너를 진행하게 되었는데요. 얘기가 하고 싶어서 라는 코너죠. 그래서 오늘은 스페셜 게스트를 모시고 왔습니다. 소개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노승민이고요. 만나 뵙게 돼서 감사합니다. 자, 그럼 우리 바로 첫 사연 한번 읽어볼까요? 네. 안녕하세요. 경기도에 살고 있는 20대 여자입니다. 제가 일하는 곳은 다 여초라 여러 사람을 만나고 싶어서 한 교양클럽에 가입하게 되었어요.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을 만나서 처음엔 너무 즐거웠어요. 그중 저랑 나이가 같은 B양을 알게 되어 자연스럽게 개인적으로도 만나고 카페 가서 수다도 떨고 가까워지게 되었죠. 그러다 보니 서로의 고민 상담도 해주고 연애 상담도 해주게 되었어요. 근데 알고 보니 B양이 같이 모임하던 C 오빠를 좋아하고 있더라고요. 웃는 모습이 예쁘고 성격도 서글서글하니 B양이랑 잘 맞겠다 싶었어요. 그래서 모임에서도 적극적으로 밀어주겠다고 걱정 말라고 했죠. 저는 회사에서도 여초들 사이에서 맨날 남자 얘기만 하다 보니 오히려 남자에 대한 관심이 없었어요. 그런데 B양을 만날 때마다 그 오빠가 얼마나 다정한지 얘기를 듣다 보니 어느새 저도 그 오빠를 다른 시선으로 보게 되더라고요. 가끔 그 오빠랑 얘기할 기회가 생겨서 대화를 하면 할수록 저랑 생각도 비슷하고 대화 코드도 맞더라고요. 은근 제 이상형에 가까운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그 이후로는 B양이 오빠 얘기를 할 때마다 마냥 좋게만은 들리지 않았고 제가 뱉은 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저 둘만의 관계를 위해 예전처럼 진심 어린 마음으로 응원을 못하겠더라고요. 힘들고 지치는 회사 생활 하다가 그 모임에 가면 어느샌가 그 오빠가 제 활력소가 되더라고요. B양도 사회생활하면 처음 만난 동갑내기 친구인데 그리고 저보다도 먼저 그 오빠를 좋아했는데 제가 이런 마음을 가져도 되는 건지 마음이 갈팡질팡돼요 라고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분의 고민 핵심은 어쩌다가 모임에서 동갑내기 친구가 생겼고 근데 그 친구가 먼저 어떤 오빠를 좋아하게 됐는데 자기가 나중에 그 똑같은 오빠를 좋아하게 된 거에 대해서 미안함도 가지고 있는지 이런 마음을 가져도 되는 거에 대한 고민인가 보네요. 어때요? 저는 사실 이 얘기를 들으면서 뭔가 이 사연자분의 그런데 이입이 되는 것보다 친구분한테 좀 그 사연자분의 그 여자인 친구분한테 많이 이입이 많이 됐어요. 어떤 부분에서 이런 비슷한 경험이 있었던 거예요? 네, 아무래도 뭔가 남자친구가 이제 있고 뭐 이렇다 보면은 이제 저 개인적인 경험으로는 저의 친한 친구가 제가 사귀는 남자친구마다 그렇게 질투를 하고 좀 좋아해서 자꾸 갈라놓으려고 하는. 똑같이 네. 똑같은 남자친구를 좋아하고 네네. 일부러 빼앗으려고. 네, 뭔가 빼앗으려고 하는 건지 뭔가 이렇게 호감을 자꾸 표현을 하는. 네, 근데 다른데 이게 되게 결이 다른데 뭔가 그런 게 자꾸 경험이 있다 보니까. 네, 경험이 비슷한 경험이 있다 보니까 그런 게 자꾸 생각이 나는 거예요. 마음이 안 좀, 좋겠어요. 네, 그런 것 같아요. 뭔가 우정을 잘 지켰으면 좋겠는데 사랑으로 나는. 네네. 다 이렇게 잘 됐으면 좋겠는데 좀 안타까운 것 같아요. 그런 마음들이. 그러네요. 친구들이 똑같은 남자를 좋아하는 게 네. 정말 힘든 일이죠. 맞아요. 아마 이 친구분은 지금 좋아하게 된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그래서 지금 초반에 이 마음이 조금 힘든 것 같아요. 그쵸? 이게 진짜 친구랑도 이거를 잘 유지하고 싶은데 새롭게 좋아하게 된 이 오빠도 뭔가 계속 이게 마음이 뭔가 자라는 것 같아.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한 가지 이 사연자분께 얘기하고 싶은 것은 충분히 이 상황이 나중에 좋아하게 된 사람으로서 그 친구분한테 충분히 미안함을 느낄 수 있고 어떻게 보면 먼저 좋아하는 친구 입장으로서는 당연히 미안해야 돼 라는 어떤 그런 상황일 수 있겠죠. 이분도 뭔가 배신감이 들었을 것 같아서 알게 됐을 때 배신감이 들을까봐 뭔가 이제 미안한 그런 마음이 큰 것 같은데
제가 이분한테 얘기하고 싶은 것은 미안함을 가지는 것이랑 죄책감을 가지는 것은 아예 구별해야 되는 두 가지 다른 감정이라고 봐요. 그래서 죄책감이라는 것은 아마 나는 이 친구가 먼저 이 오빠를 좋아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지켜줘야 되는 약속을 못 지키고 이 오빠를 나도 좋아해 버렸어. 그럼 나는 너무 나쁜 사람이 돼버렸어. 라는 이런 마음을 가진 채로 막 나 스스로를 막 비하하고 막 내 스스로를 막 자존감을 낮게 만드는 그런 생각들을 가진다면 그것은 분명히 죄책감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고 그런데 만약에 정말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다면 그 죄책감은 버리셔도 될 것 같아요. 그냥 충분히 이 친구한테 미안함 정도? 내가 이 친구를 너무 응원해줬어. 너무 응원하고 싶었지만 이 마음은 내가 갖고 싶어서 가진 게 아니야. 이 마음은 내가 컨트롤을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내가 다른 어떤 상대방을 좋아하게 되는 마음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정말 그 상황적으로 너무 안타깝죠. 하필 그렇게 남자에 관심이 없었다라고 얘기하는 여자분이 갑자기 하필 오랜만에 좋아하게 된 남자가 처음으로 친해진 사회에서 만나게 된 친구의 짝사랑 남자. 너무 안타까워요. 그렇지만 현실은 현실이고 미안함은 충분히 가지고 그거를 표현을 하든가 아니면 미안함 때문에 뭔가 우정을 더 위해서 노력을 하거나 그러실 수는 있겠지만 죄책감을 가질 필요는 없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맞아요. 뭔가 뭐 어떠한 일이 일어난 것도 아니고 어쩔 수 없이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는 맞아요. 네, 사람인지라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맞아요. 그 다음에 어떻게 지혜롭게 대처해야 할지 내가 어떻게 받아들일지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맞아요. 정말 맞는 말이에요. 맞아요. 그러면은 승민님은 이런 비슷한 경험을 직접 하셨다고 네. 하는데 주변에서도 이런 비슷한 일들이 많이 혹시 본 적이 있으세요? 네, 되게 삼각관계는 정말 많이 삼각관계 맞아. 특히 이런 사교 모임이나 뭔가 남자나 이렇게 또래 그런 남자 여자 모이는 장소에서는 항상 일어나는 그런 흔한 일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네요. 이게 삼각관계. 네. 맞아요. 근데 제가 이거를 곰곰이 생각해봤어요. 이 사연을 받고 나서 제가 한 가지 흥미롭게 여겼던 한 부분이 있어요. 이 여자분이 이 오빠를 좋아하게 된 계기가 되게 인상 깊더라고요. 한번 이 여자분이 보내신 사연을 다시 보면은 이 오빠를 처음에는 당연히 관심도 없었지만 이 친구 B양을 만날 때마다 그 오빠가 얼마나 다정한지 얘기를 듣다 보니 어느새 자기도 모르게 그 오빠를 다른 시선으로 보게 됐다라고 딱 그 한마디를 하셨거든요.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단순 노출 효과 또는 에펠탑 효과랑 비슷한 것 같아요. 혹시 들어보셨나요? 단순 노출 효과 또는 에펠탑 효과라는 것은 내가 평소에 전혀 신경이 안 쓰였던 나한테는 아무 의미도 없던 한 사람이 될 수 있고 한 물건이 될 수 있고 어떤 대상이 계속 주변으로부터 반복적인 어떤 똑같은 정보를 나에게 계속 들려오고 또 이 사람에 대해서 되게 좋은 부분 또는 나쁜 부분이 될 수 있어요. 똑같은 거에 대해서 계속 듣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그거에 대해서 뭔가 다른 의미를 찾게 되고 나도 모르게 관심이 가고 뭔가 그런 현상을 단순 노출 효과 또는 에펠탑 효과라고 얘기를 해요. 뭐 그런 거랑 비슷한 거네요. 뭐 인스타그램 보면 광고 한 번 보면 계속 뜨고 그걸 좀 사고 싶게 만드는. 맞아요. 내가 그냥 단순히 아무렇지 않게 신경 안 쓰던 어떤 예를 들어서 옷이 있어, 뭐 가방이 있어. 그런데 이게 계속 인스타그램을 할 때마다 계속 보이면은 나도 모르게 이뻐 보이네? 라고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은 평상시에 신경 안 쓰다가 난 가방 새로 사야 되는데 뭐 사지? 라고 하면 바로 떠오르는 게 그 브랜드 또는 그 가방이 될 수 있죠.
계속 보다 보면 이게 많이 어필이 돼가지고 맞아요. 사고 싶게끔 만드는 맞아요. 그게 좀 친구분한테도 많이 적용이 된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만날 때마다 이 오빠가 얼마나 다정한지, 이 오빠가 얼마나 스윗한지 얘기를 얼마나 많이 들었겠어요. 이 오빠가 웃는 모습도 예쁘고 막 이렇게도 말했고 나한테 이렇게도 잘해줬고 이러다 보니 아마 이 여자분은 처음에는 그냥 단순히 그랬구나, 그렇구나 라고 시작을 했겠죠. 처음부터 이성적으로 막 이렇게 관심이 생기진 않았을 거예요. 그렇지만 계속 이제 이 친구가 얘기하는 부분이 나한테도 뭔가 이렇게 학습이 되고 이 오빠를 볼 때마다 뭔가 동의가 돼. 보니까 그런 거 같네. 보니까 좀 다정하네. 나에게도 하는 행동이 스윗하네. 이제 이렇게 뭔가 나한테도 적용이 되면서 나도 모르게 마음이 이제 생겨버린 경우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 것 같아요. 듣고 보니까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가지고 이 사연을 보내주신 분이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부분이 처음에는 이런 친구의 계속 반복적인 어떤 좋은 말들, 이런 의견들로 인해서 그 오빠를 향한 심리적인 친근감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거든요. 뭔가 이렇게 심리적으로 이 오빠랑 친하진 않지만 친근감을 느껴서 뭔가 호감이 생겼어. 그냥 사람으로서. 그런데 지금 이게 마음이 뭔가 생겼다라고 이 오빠가 어느새 나도 모르게 활력소가 되었다. 막 이제 계속 이런 표현을 했거든요. 어느새 생겼다. 어느새 이 오빠가 마음에 들었다. 그러다 보니까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보셨으면 좋겠다 싶어요. 이 오빠를 좋아하는 내 마음이 단순히 정말 주변 내 친한 친구로부터 계속 꾸준히 듣던 이런 칭찬, 이런 너무 좋은 말들 때문에 나도 모르게 그렇게 정말 생각을 하게 되는 건지, 아니면은 내 관점으로 정말 보았을 때에도 조금 더 객관적으로 내가 이 오빠에 대해서 이런 말들을 듣기 전처럼 한번 되돌아가서 내가 그 오빠를 그렇게 여전히 볼 수 있는지를 한번 확인해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아하게 된다면 그거는 이제 그 친구분과 한번 어떻게 얘기를 솔직하게 털어놔야 되지 않을까? 한번 그렇게 조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네, 잘 풀렸으면 좋겠네요. 그러네요. 도움이 많이 됐으면 네, 좋겠어요. 화이팅!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좋아요. 감사합니다.